네, 오늘 11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근데 기분 좋게 시작보다도 더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또 좀 의미적인 게 음. 이제 미국 시장은 항상 우리가 뭐 커플링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 외국인 수급도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좀 선방하고 있는 게 좀 기분이 좋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뭐 시장은 의외로 낙관적으로 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FOMC 이제 회의가 얼마 안 남았고 네, FOMC 회의 때 75bp 금리 인상은 음, 기정화된 사실이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기관의 수급들이 좀 들어온 것 같거든요. 네, 그에 반해서 이제 개인들이 좀 많이 팔았던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수익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그게 음, 차익인가 비차익인가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지금 속도 조절론이 좀 나오잖아요. 네,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속도를 음. 좀 늦출 것이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금리 인하는 아니고 연준의 입장에서 내가 연준 총재라고 생각하면 음. 이제까지 금리를 강하게 올린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강하게 올렸잖아요. 네. 강하게 올렸는데 갑자기 여기서 음. 금리 인하를 한다? 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의심이 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것보다도 음. 금리 속도 조절론이라는 것은 빅 스텝에서 네. 자이언트 스텝에서 이제 빅 스텝으로 네. 아니면 베이비 스텝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음. 낮추면서 네. 내년 뭐 한 4월이나 5월 정도 되면 음. 금리가 그대로 동결된 상태에서 음. 1년을 지내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뭐 말 정도 되면 네.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시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보통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 금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다 보면 네. 가장 안 좋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동맥경화라고 하잖아요. 돈이 제대로 돌지 않기 때문에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돈이 안 돌다 보니까 지금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돈을 융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못 하거든요. 투자를 못 하니까 자기 그냥 그 본연의 자세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더 기업이 안 좋아지면 또 실업률도 더 높아질 것이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조금은 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연준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주식 시장은 지금이 아마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어느 정도는 지금부터 서서히 바닥을 다지는 그런 종목들을 좀 네. 선별해서 음. 매매하시면 앞으로 뭐 1년이나 2년 후에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음.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조금 큰 넓은 폭으로 보면 그래도 힘들었던 좀 9월보다는 10월이 음, 괜찮았고 거기에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있어서 완벽한 피벗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래는 뭐 11월, 12월 모두 자이언트 스텝을 밟겠다 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12월에는 0.5bp 음, 인상의 가능성도 나오면서 조금씩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금리 인하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점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앞으로의 조금 더 상방이 열려 있는 것에 좀 투자를 대응을 해보면 앞으로 시장 전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전문가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세무불이행 얘기 나와서 레고랜드가 한창 정말 이슈였는데 어쨌든 이제 강원도 측에서 뭐 2,050억 원을 상환하겠다, 갚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지금 시황에서는 약간 좀 잠잠해졌거든요. 근데 그, 건설 쪽이나 이런 데가 지금 괜찮나요? 그것은 네. 지금 그 수면 위로 올라오진 네, 그쵸. 않았지만은 지금 2020억, 2050억 정도 되죠. 그 네. 규모를 강원도에서 채무 불이행 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네. 시장 여파가 생겼거든요. 그쵸. 시장 여파의 가장 큰 것은 음. 이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음. 지금 공기업이라든지 일반 회사채 채권들이 음. 채권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돈이 좀 네. 돌잖아요. 네. 근데 그 채권이 팔리지가 않아요. 네, 이게 막혀버린 거죠. 완전히 네. 팔리지가 않아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기사화되는 게 돈백경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발단으로 해서 음.
외국인의 입장에서 지켜봤을 때 지자체가 저 정도면 분명히 우리나라 그 한국에 문제가 있지 네, 않느냐. 위태롭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시발은 2,050억 정도 되지만 네. 그게 지금 50조 원을 투여를 해서도 어. 그걸 잡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잡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큰 것들 네. 그리고 뭐 만기가 도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잡아주고 있긴 하지만 그게 지금 아직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않고 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계속적으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 것들이 네. 계속적으로 떠오르게 되면 좋지 않은 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좀 다르다. 지금 형태가 좀 다르다. 네. 그 부분도 좀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비관적인 건 아니지만 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는 거하고 염두하지 않고 그냥 이런 상승의 흐름에 계속적으로 끌려가는 것은 네. 분명히 그 패턴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저는 그게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오후에는 부동산 방송하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 역시도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동맥경화가 생기면서 좀 어렵다 이런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좀 유의하면서 투자하시는데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또 이슈는 이제 폴란드 원전 이거 관련해가지고 정말 좀 뉴스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원전 희비가 항상 엇갈렸어요. 제가 그때도 이제 방송 전에 아니, 원전 지금 수주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제 민간 기업, 폴란드 민간 기업과는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제 그 MOU를 체결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원자력 관련주는 좀 전반적으로 강세던데 이 부분도 좀 한번 짚어주시죠.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네. 말씀드리고 제가 무료 방송 때도 한번 말씀드리고 네. 아침 방송 때도 그것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언급을 했는데 그때 뭘 봤었냐면 폴란드의 네. 그 중앙 신문을 봤어요. 네. 그랬더니 한수원과 31일 날 와서 MOU를 체결한다. 이게 네. 이제 기사화가 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G2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네. 얘는 분명히 한 번 더 슈팅을 줄 것이다. 네, 맞아요. 그래서 G2 파워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MOU는 네. 아, 약간 MOU는 그러죠. 그냥 뭐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MOU는 뭐 서로 간에 이렇게 앵커님하고 저하고 네. 그냥 어떤 거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다. 네. 근데 제가 하기 싫어 그래갖고 그냥 안 해버렸다. 네.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어느 정도 투자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지분은 네.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아직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시장은 이 체결 소식으로 움직였지만 네.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게 정해진 게 아직 없다. 그죠. 네. 이제 그래서 과연 이게 수주를 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이득을 가져올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기사화되고 있는 것들을 쭉 살펴보면 그 지분이 네. 폴란드 지분이 더 많다고 해요. 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어떤 지분이 적다 보면 네.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는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에서 소송을 걸었잖아요. 네.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그 소송의 문제도 있을 네. 것 같고 아무리 정부나 민간이나 원자력을 하더라도 네. 똑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기술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까지 싸잡아서 미국에서 대응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다가 네. 지금 거의 내려왔잖아요. 네. 거의 뭐 G2 파워나 이런 것도 11% 정도로 네.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지금은 확실하지 않는 것. 네. 그러니까 뭐 확실해지면은 뭐 그 주가가 뭐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선반영되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로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내가 가진 주식이 예를 들어 G2 파워다 오늘 22%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서는 매도하고 좀 더 기다려야죠. 수익은 수익은 생길 때 챙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수익을 챙기고 그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뭐 그런 게 좀 확실시 되는 그런 네. 흐름이 나오면 그때 또 다시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배트를 좀 작게 잡고 스윙을 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런을 치는 게 아니고 네. 지금은 안타도 치면 되거든요. 안타도 치고
그리고 번트를 대서 인류에 나가서 살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투자를 조금 음. 짧게 그리고 네.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음. 접근하시면 음. 좋은 뭐 수익은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쨌든 뉴스에 나오는 거를 제가 이제 시황한테 전달해 드리는데 오늘도 전문가님 통해서 또 새롭게 안 사실이 이 MOU를 체결한 건 맞지만 MOU가 사실상 어떤 책임을 부여하진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또 이런 미국 측 소송도 1차적으로 걸려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폴란드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분도 좀 적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뉴스로는 호재이지만 좀 세부적인 내용을 잘 더 파악한 다음에 이 원자력 관련주 조금 더 투자 대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원자력 관련주 또 들어보니까 좀 근데 네. 이제 또 한 가지 또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주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네. 한 번씩 나오잖아요. 네. 이제 심심하면 나옵니다. 한 번씩 테마가 제대로 뭐 시장에 테마가 없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주 해가지고 한 번씩 네. 기사화되어 나오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자세히 보시면 네. 지금 뭐 그 우크라이나 그 외무장관, 네. 외무장관이 뭐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전쟁이 끝나려고 하면 네. 미국이 끝내야 되거든요. 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을 끝내려면 미국이 끝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네. 러시아 대통령이 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을 만나자고 한 게 그거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음. 미국 대통령을 만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사화됐고 네. 바이든이 안 만난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기사를 보면 분명히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들이 만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네. 그 전에 미국에서 그 어떤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전쟁 무기를 네. 우크라이나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그 외무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가만히 그냥 뭐 러시아하고 그거 끝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잘 생각해 보면 네. 나중에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그 관계. 합의점이 도달했을 때 네. 우리나라 6.25 전쟁 때를 생각해 보면 땅 따먹기를 했었거든요. 네. 자 이제 휴전을 할 거야 몇 시에 휴전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땅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막 싸움을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벌어지는 현상까지 보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한번 반짝할 뿐이지 그 반짝인 것에 뭐 따라서 갈 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중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거기까지 좀 보시고 네. 접근하시면 네.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금 이제 이 원자력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하니까 또 하나 생각난 게 네옴시티 관련주도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의 흐름일까요? 네옴시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네옴시티도 약간, 네.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생각해 보면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을 할 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돈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돈을 많이 투입하는 쪽에서 자기 자국의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를 바라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무기나든지 이런 거 주지 않지만 다른 곳으로 원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그 부분으로.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 재건조 관련해서 수혜를 본다고 하면 차라리 우크라이나에서 진출해 있는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생판지기 모르는 그 기업들에게 그걸 줄까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 네. 유럽 쪽에서 대부분을 다 차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전쟁 무기를 대줬던 미국들도 거기에서 어떤 지분을 크게 좀 차지할 것이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재건 관련주에서 네. 어느 정도 뭐 좀 차지하기가 좀 힘들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선별해 보실 필요가 있고 우크라이나에 이제 가 있는 종목, 가 있는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해서 옥석을 좀 가리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의 이제 광고 같은 거 보시잖아요. 네. 광고 같은 거 보시면 완전 미래 도시를 그죠. 네. 굉장히 멋지죠. 네. 저런 데서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연 정말 생길까 싶기도 네. 하고요. 근데 이제 건축가의 유튜브를 좀 보면 네. 그 유명한 건축가인데 네. 그 건축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네. 좀 건축학적으로는 네.
좀 힘들지 않나 좀 이렇게 이야기 무리다. 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건축에 대해서 내가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네옴시티 관련해서 찾아보면 건축가가 확실하게 이렇게 찝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네. 투자하는데 좀 그 좋은 그런 조언으로 받아들이면 매매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커다란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공부하는 것보다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내가 이게 판단하는 거죠. 이게 정말 될 맞을까? 것인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네옴시티나 네. 우크라이나나 원전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반짝반짝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테마로 반짝반짝하는 게 맞아요. 많기 때문에 그 단기 테마로 반짝반짝할 때 그때만 들어가서 수익만 내고 나오시면 되는 거지. 네. 이것을 뭐 중기적으로 끌고 간다. 네. 여기까지 갈 거야. 그거는 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난주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슈룹 관련해서 네. 그 종목 상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종목도 마찬가지로 음.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었죠. 네. 어. 네. 그 드라마 네. 관련해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 그때 말씀드리고 이것을 종목을 좀 지금 진단을 보셨어요? 해드렸었죠. 네. 그랬더니 61선 저항을 받고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그 한 드라마로 그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떤 그 수익이 막 커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만 더 한 번만 돌려서 생각하시면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디까지 내가 가지고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이 좀 서실 거예요. 그래서 네. 무조건적으로 뭐 네이버나 뭐 일반 뭐 이렇게 네. 그 플랫폼 같은 데 보면은 네. 그게 대해서 많이 적어져 있거든요. 네. 뭐 가자 뭐 따상이다 뭐 이렇게 뭐 적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믿지 마시고 좀 보다 보면 그 종목을 진짜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놓은 글들이 있거든요. 그런 글들도 한번 제대로 좀 읽어보시면 본인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꼭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흐름도 그 불안한 시장인데 이게 뭐 따상을 가거나 갑자기 뭐 폭등을 하거나 이런 네.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그 많은 분 사실 고민이실 것 같아요. 저 주변 지인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추세적 상승보다는 오늘은 좀 일시적 반등이 나온 걸로 보고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좀 길게 2, 3개월 기간 여유 가지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즘 시장이 그래도 반도체주가 잘 가고 있어요. 물론 어제 간밤에는 필라델피아가 좀 2% 넘게 약세를 보이고 또 실적도 좀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견고하거든요. 앞으로의 반도체주의 향방 어떻게 보시나요? 그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도 한번 삼성전자가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흐름을 보면 이렇게 화살표 나온 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111선에 지금 막혀 있거든요. 단기 이평선이 상승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111선이나 224일선에서 막혀요. 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112일선에 막혀 있거든요. 네. 112일선에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면 6만 원, 5만 원, 네. 7만 원 이렇게 되면 네. 그곳이 바로 이렇게 이평선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곳이 심리적인 저항선이 있거든요. 네. 심리적인 저항선이 있고 심리적인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6만 원을 돌파하기 위한 네. 그것은 심리적인 저항선에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지금 흐름을 좀 보면 네. 외국인이 좀 그때 좀 최근에 좀 많이 샀죠. 네. 많이 사기도 했고 네. 지금 투신 쪽에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연기금은 이제 팔고 있고 그다음에 뭐 보험 이쪽은 상관하지 마시고 금융투자도 상관하지 마시고 네. 투신 쪽하고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뭐 좋은 돈이건 나쁜 돈이건 상관이 없이 하여튼간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바닥이다. 그리고 앞으로 디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그 생산하는 것을 줄이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겠다. 이런 것까지 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통일한다고 하면 네. 그런 게 가시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네. 삼성전자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흐름도 가져갈 수 있겠다 네. 해서 아마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들어온 것 같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는 63,000원이 가장 강한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63,000원까지는 한번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2선을